자,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백도현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HLB보다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이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HLB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주시는 말씀이 흐름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다. 그죠? 갈 듯하면서 막히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다 보니까 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좀 터질 수 있는 종목 없냐, 갈 수 있는 종목 없냐라고 백도현 연구원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오해하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HLB보다 막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HLB 안 찍는다, HLB 끝났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HLB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HLB 하나만 몰빵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불안해지고 우리가 멘탈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에다 몰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주님들께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라 이 말씀 드렸잖아요. 마라톤 뛸 때도 우리가 반드시 물을 먹으면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 물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섹터별로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찾았어요. 이 바이오주에서 하나 그죠?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커지는 AI 산업에서 필요한 고급 PCB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 필요한 광통신 기술인데, 뭐 딱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서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찍어드리는 거는 주주님들한테 뭐 당장 내일 매수했어요 막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이 과연 좋은 종목인지를 우리가 좀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세 종목을 우리가 하나로 압축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래에 커질 수 있는 시장을 잡고 있는 기술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주주님들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커질 거고 거기에서 어떤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기술 중에서도 가장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인지 요거를 좀 분석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께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알테오젠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알테오젠은 주주님들 약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에 붙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자, ALT-B4 자, 이게 뭐냐면 주사 방식을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원래 병원에서 이 정맥 주사하고 피하 주사가 있는데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SC라 그래서 피하 주사로 간편하게 맞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거든요.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우리가 링거 주사 맞으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누워있고 하면은 벌써 막 1시간 그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짧고 간편하게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술 자체가 한 개의 약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테오젠의 가장 큰 어떤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글로벌 회사의 제약사 약이 있어요. B글로벌사가 있고 C글로벌사가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도 적용 가능해. 여기다가도 적용 가능해. C에도 가능해. D에도 가능해. 이게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의약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주 보면 우리가 이 신약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거 성공시켜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건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한 번에 뭐 이거를 잭팟을 터트려서 버는 구조가 아니라 ART-B4에다가 약을 여러 가지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채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랑 그 다음에 수익 나오죠. 개발 단계에서 또 수익 나오고 그 다음 판매하면 또 로열티 나오고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ALT-B4 관련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26년만 해도 뭐예요? GSK 자회사 테사로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젠이잖아요.
GSK 같은 경우에는 2억 8,500만 달러 규모죠. 그리고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5억 7,900만 달러. 그래서 도합해서 이제 8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주님들.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두 군데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ALT-B4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수출을 언젠가는 할 거야라고 해서 파이팅 넘치게 회사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찍히고 있고 이게 뭘로 찍히게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컨센서스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컨센서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향후 일정들을 다 가져와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매출,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매출에 직접적으로 찍혀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계약금이란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로열티를 받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차트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나왔었던 이 라인 구간대 있잖아요. 고점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중요 라인 구간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털려 나갔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신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라인 구간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최종 방어선,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최종 방어선이 20만 원 위였단 말이에요. 요 라인 구간. 여기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부분들, 투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구간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나서 자,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올려주는데 지금 올려주고 나서 이 보여지는 흔들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흔들기가 좀 세게 나오고 있죠. 주주님들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흔들기가 거의 뭐 상한가 이상으로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만 지금. 정확히 어떤 흐름이에요, 주주님들? 이 앞전에서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보시면 자, 대시세 구간 1차 상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차 상승 만들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말려 올렸단 말이에요. 더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집 들어오고 여기서 올린 물량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크나큰 변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뜨리고 이거를 단기간에 또다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인데 앞전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죠? 보시면 자, 요때 대량 거래 한번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던지는 매물들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밑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위에서부터도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변동성에 대한 어떤 물량들, 지금까지 쌓여있는 물량들이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물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뭐 엑시트를 한다든지 얘네들이 정말 종목을 예를 들어서 끝낸다, 아니면 앞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흔드는 구간대가 보시게 되면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구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보세요, 주주님들.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도 자, 지금 많이 빠진다라고는 하지만 올라온 거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뺀 거잖아요. 뺐다 다시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전히 어디예요, 지금? 비율을 봤을 때 여기가 넓어요, 여기가 넓어요? 그죠? 여기가 훨씬 넓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고점이란 말이에요. 저점이 아닌 상태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변동성을 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저점에서 주는 게 쉬울까요? 저점에서 만드는 게 훨씬 쉽죠. 고점에서 만드는 게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힘을 써서 돈을 써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흔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지금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해내고 있다. 물량을 잡고 있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다시 잡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어떤 물량들? 앞전에서 던지는 매물들 있죠. 매물들을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물량 확보를 다시 한번 해내고 나서 보통 이렇게 흔들기가 컸을 때는 이게 사실 대부분 이제 작전주에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작전주에서 굉장히 많이 크게 가기 전에 뭘 하냐면 흔들어요. 흔들면서 이렇게 털어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단순한 우리가 이 작전주가 아니죠. 그냥 작전주가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바이오주들 보신 분들은 실적이 없는 바이오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다 마이너스예요. 왜? 없으니까 뭐가. 계약된 게 없으니까 기술 수출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계속 갖다 쓰는 거잖아요. 빚만 계속 늘어나는 건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만들어진 어떤 매출 자체가 이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주봉상에서도 정확하게 보면 이제 그림이 훨씬 더 명쾌하게 나오죠. 상승시키고 나서 중요한 라인을 다시 한번 되돌려줬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영상에도 과거에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중요한 지지라인 구간 위로 다시 한번 안착시켜 줬을 때, 그죠? 안착시켜 주고 나서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추세 만들 때가 매수 타점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보신 분들 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했던 말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구간대에 있다라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타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위아래로 흔들면서 계속 물량을 털어주고 있는데, 중요 지지라인 우리가 봤을 때 요 라인 구간대 있죠. 얼마입니까? 주주님들 보시면 29만 원대. 29만 원대에서는 어떤 신규적인 매수 도전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 라인 구간대에서. 그죠?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자리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안 주고 보통 흔들다가 갑자기 폭등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왔을 때, 조금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추가 매수나 혹은 신규 매수 자리가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타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 좀 올려놨습니다. 개인 번호 올렸다가 지금 뭐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개인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010-596-1073으로 실력 이렇게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최근에도 제가 계속해서 좀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는데 3차 종목으로 GNC 에너지 보시면 19,000원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 라인 구간대에서 많이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58,000원까지 쭉 가져왔습니다.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락이 중간에도 크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하락보다 재료가 더 컸어요. 재료가 크기 때문에 이 하락을 충분히 말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스윙으로 가져가서 한 200% 조금 넘게 했는데 엄청나게 큰 이런 수익은 아니죠. 사실상 엄청 큰 수익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갔을 때 2배 이상이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저는 수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종목,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돼요.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정도 먹었으면 그래도 팔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지었고, 4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셉니다. AI 필수 관련해서 밸류체인 관련주인데 이 기술이 없으면 반도체랑 전력 로봇 가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어떤 진입장벽, 아무나 사업에 접근할 수가 없다,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기 때문에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필요한데 요게 지금 안 나오게 되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구조적인 어떤 펀더멘털적인 성장세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중장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유통 물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언제 좀 날아갈지 모르는 패턴입니다. 빨리 담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하게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폭발하고 나서 개인 물량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한번 줬기 때문에 2차 상승에 대한 어떤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나왔을 때, 그죠? 웬만하면 우리가 싸게 잡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백도현 연구원이 굉장히 분석을 좀 많이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 자, 010-596-1073 개인 번호로 히든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무료로 제가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수익 내시면 맛있는 거 사드시고 대신 저한테 이제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요게 구독료예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해주시게 되면 제가 좋은 종목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발송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커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적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지 요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지금 어떤지, 그러한 좋은 가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싸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니까 좋은 거 계속 발굴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좀 가져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010-596-1073 히든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자, 지금 중요한 자리에 저는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대부분의 이제 차트가 좀 비슷하죠. 한번 대시세를 만들고 나서 알테오전도 비슷하긴 하지만 중요 지지 라인을 한번 이탈을 해줬어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줘야 될 자리들,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보루, 방어선 같은 구간대를 이탈해줬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투매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말아올리게 되면서 안착시켜주는 패턴이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찍어드린
96,000원 구간대잖아요. 요 위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만들어줬을 때는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수페타시스가 AI 서버 안에 들어가는 뭐예요? 고성능 기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AI 서버가 계속해서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뭐가 필요해요?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고 1번. 그 다음에 서버 안에 반도체들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반도체들을 연결해주는 이 PCB, 요게 핵심인데 이게 같이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 PCB가 뭐 한 2층에서 4층짜리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이 고다층 MLB거든요. 굉장히 여러 층으로 이렇게 층층층층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정교하고 AI 가속기하고 고성능 서버에 필요합니다. 신호를 빠르고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층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높은 기술의 PCB가 필요한데 왜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반기에 제품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제품을 팔아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고사양 PCB라는 거는 주주님들 우리가 더 많이 팔았을 때 일반 제품보다 훨씬 더 마진이 좋아요.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공장을 계속적으로 짓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매출하고 이익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기업 분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 폭발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실적이 없는 잡주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종목들,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갔을 때도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백도현 연구원이 좀 엄선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매출을 보시게 되면 자 2분기에도 어떻게 됐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가 중요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0%가 늘었어요. 한 57% 되나요? 영업이익이 80%가 넘게 늘어났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지금 매출보다 영업이익 자체가 더 빠르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제품만 많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부가 제품, 방금 말씀드렸던 이 PCB, 고사양 PCB에 대한 부분으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싼 제품 많이 팔고 박리담회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제품 위주로 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기에 지금 자리가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자리 한 번 더 만들어주고 나서 중요 라인 구간대를 되돌려줬고 이제부터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부터 해가지고 주주님들께서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96,000원에 대한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그죠? 지켜주면서 가다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010-5962-1073 실력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주 받아가실 분들은 같은 번호로 히든이라고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히든주도 계속해서 이제 좀 스윙으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좀 길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히든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주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종목들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우리 주주님들 잘 아시는 뭐냐면요. 대한광통신입니다. 제가 주말에도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대한광통신이 가장 턴어라운드가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좀 다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관련한 성장주고 이수페타시스는 AI PCB 관련한 거고 대한광통신은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광통신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만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크게 올린 게 뭐 때문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젠슨항에 대한 부분이었죠. 젠슨항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광통신이 필요해진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뭐 텐매거를 보냈어요. 이 앞전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익분을 다시 한번 반납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때 나왔던 상승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사실 테마성 상승이고 그 이후로 테마성으로 올렸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라인 구간대를 다시 한번 잡아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인데 이 위에 있는 라인까지도 다시 안착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게 되면서 가격으로 봤을 때 13,000원 구간인데 13,000원을 돌파시키고 나서는 저는 센 한 방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게 되면 자, 2분기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주식에서 항상 돌려놓을 때, 돌려주고 큰 상승이 나올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높고 낮고 매출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플러스로 돌아선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주가 터지게 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때 같이 주가도 좀 폭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굉장히 호신호가 나왔고 이게 그냥 좋아질 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금액을 보시게 되면 411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다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요 정도 금액이 들어온다. 수주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1차도 진행을 하고 2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수주 물량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데서 지금 1차, 2차를 진행했는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1차에서 한 50억 정도가 들어오고 2차에서 요거를 두세 배 정도 늘렸거든요. 그러면 3차에서 더 늘어나요, 보통. 왜냐면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했던 곳에서 또 2차, 3차, 4차 이렇게 보통 확대가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한 게 뭐냐면 864심이에요. 초고밀도 광 케이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북미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메인으로 가져간 게 이 864심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량도 같이 능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핵심을 대한항공통신이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북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2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금액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에서 봐도 지금 2분기에서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20%가 안 됐단 말이에요. 대한항공통신 매출에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다?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대한항공통신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통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광 케이블이 같이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북미 매출이 같이 늘어나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구조도 우리가 차트상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나 하신 분들은 대한항공통신이 너무 급락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려놓은 것은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면요. 지금부터 이 하락 이후에 만들어지는 시세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어떤 테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딱 보게 되면 이 저점 찍고 올려줬던 구간이 수주에 대한 2차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 다시 한번 줄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 세력들 입장에서 이 3차 수주에 대한 부분들 3차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오늘도 8% 정도 이렇게 좀 올려줬는데 결국은 횡보예요. 횡보가 나와주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터지면서 뚫어내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상승은 앞에서 나왔던 상승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구간을 좋은 타이밍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도 진짜로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실적을 입고 나서는 나올 수 있는 어떤 대한항공통신의 이 밸류에이션이 좀 바뀌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제일 좋은 게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될 때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려 계시거나 그런 분들도 지금 절대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구간이고 앞으로 향후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드렸던 북미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3분기 흑자 전환 여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봐야 되고 이것들이 차트상에서 정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있잖아요. 13,000원대 구간을 안착시키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러한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헷갈린다, 내가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백도현연구원이 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 연락을 안 주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을 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010-596-1073 실력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빠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제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욕심은 좀 안 부리려고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GNC 에너지도 한 200%인데 우리가 또 요거를 막 500%, 1000% 먹겠다라고 하면 욕심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뭐 2배, 3배 정도, 그죠? 그 안쪽에서 좀 수익이 나왔을 때는 팔고 또 좋은 종목 나왔을 때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히든 종목 좀 찾아보고 좋은 종목 있으면 주주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무료로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이유는 구독을 부탁드린다는 의미. 그래서 수익을 제가 내드리면 우리 주주님들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하는 데 도움만 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종목 제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주주님들께 가져다 드리도록 할 거니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백돈 연구원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무료로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남겨주신 분들은 010-596-1073 히든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